전 세계 각국의 한인 회장 등 재외동포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4년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인 수가 2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1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국립공원 등 정부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새로운 철도 터널 건설 예산도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활주로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측은 저속 충돌이 발생했다며 승객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브롱스에서 20층 높이의 시형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음과 함께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한인 회장 등 재외동포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 속에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 확대 방안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투표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임시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투표소를 확대하고 우편 투표 같은 대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이 당사자이자 주권자라며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면 빠른 시일 내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사 기능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교민 사회의 조직적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 재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엔 김경엽 재외동포청장, 각국 한인회장, 유공동포 등 3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유공동포 6명에게 직접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해외 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인 수가 2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한인들의 추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에서 2024년 IC가 추방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론 지난 2021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민 단속 및 추방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한국 국적 이민자 추방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외교부가 미국 내 공관을 통해 파악한 재외국민 추방자 수는 15명에 그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영사 민원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연도별 한국 국적자 강제 추방은 2021년 6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5명 등에 그쳤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체포 구금 시 IC가 공관에 자동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에 공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방자 수와 공관이 파악한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12,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어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 포기자는 총 18,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 평균 4,000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현역 입대자가 연간 약 20만 명임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를 통해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국적 포기는 크게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구분됩니다.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국적 상실에 해당하며 전체의 65.9%인 12,153명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는 6,281명, 34.1%로 나타났습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선택된 외국 국적은 미국으로 확인됐습니다. 66.4%에 해당하는 12,231명이 미국을 택했으며 이어 캐나다 2,282명, 일본 15,089명,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적 상실자의 경우 61.8%가 미국을 선택했고 국적 이탈자의 경우 그 비율은 75.2%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자원 입영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 영주권자 등 2,813명이 자원 입영을 신청했으며 국적별론 미국이 5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국립공원 등 정부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휴직에 이어 해고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새로운 철도 터널 건설 예산도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면서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 워싱턴 기념탑과 국립기록보관소, 국립식물원, 의회 도서관 및 방문자 센터 등이 어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의 워싱턴 DC 내 박물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이후 개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들은 문을 열었지만 일부 공원은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해 내부의 일부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며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CBO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연방 공무원 중 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수의 언론들은 곧 공무원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원 예산도 집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약 260억 달러 상당의 사전 승인 자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취소했다며 해당 자금들은 낭비이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교통부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철도 터널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뉴욕시 2번가 지하철 연장 사업에 배정된 연방기금 약 180억 달러를 보류하고 DEI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도 223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321건의 보조금 지급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진전시키지 못한다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내일 임시 예산안에 대한 재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대학들과 자금 지원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의 15%로 제한하고 5년간 수업열 동결하는 등 10개 항의 협약을 요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백악관이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포괄적 합의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운대 등 9개 대학이 학생 입학 시 인종이나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5년간 수업료를 동결하는 등 10개 항의 협약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협약을 맺은 대학이 연방정부의 우선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자금 지원 요건을 제시한 설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이란 이름의 10개 항목 메모는 행정부가 대학의 수준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대학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들은 상당하고 의미 있는 연방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긍정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메모의 요구 항목은 채용 및 입학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사용 금지, 5년간 수업료 동결, 해외 신입생 등록률 15% 제한, 지원자에게 SAT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 성적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협약에 서명한 학교들은 독립적인 감사기관을 고용해 교수,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협약 대비 대학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며 법무부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델타항공 자회사인 엔데버 항공 여객기 2대가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저속 충돌이 발생했다며 승객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에 따르면 어젯밤 10시경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버지니아주 로어노크로 이륙하려던 5155편 항공기가 지상 이동 중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도착한 5047편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성명에 따르면 5155편 항공기의 날개가 5047편 항공기 동체와 부딪혔으며 이 사고로 승무원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 중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교통관제 오디오에 따르면 오른쪽 날개가 기수와 충돌하면서 조종석의 앞유리와 일부 스크린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가 난 5155편 항공기엔 승객 2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32명이 타고 있었으며 5047편엔 승객과 승무원 61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항공기에서 내려 대기 중인 셔틀버스로 이동했으며 항공사 측은 필요한 승객들에게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브롱스에서 20층 높이의 시형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음과 함께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10분경 브롱스 모트헤이븐 지역의 20층 아파트에서 보일러실과 연결된 굴뚝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로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진 굴뚝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벽돌 등 외벽 잔해가 엄청난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건물 앞 거리로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1966년 지어진 건물로 뉴욕시 주택국이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입니다. 현재 주민 3,4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보일러실 굴뚝과 관련한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며 건물 일부가 붕괴했지만 다행히도 현재로선 인명피해나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현재 해당 건물 일부 라인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되면 다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보일러실과 연결된 건물 측면의 굴뚝 내부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해 구조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방정부의 EV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재고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짐 팔리 포드 CEO는 연말까지 EV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 줄어 전체 판매의 4에서 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닛산 아메리카 지역 회장도 10월은 수년 만에 최악의 EV 시장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없어 제조사들이 차량을 떠넘겨야 할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는 현재 딜러들이 보유한 미판매 EV는 약 13만 4천 대로 현 판매 속도라면 소진이 2달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액 공제 종료 직전인 9월엔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월 39달러의 EV를 구입할 수 있는 파격 조건이 등장하면서 전기차는 9월 소매 판매의 12.2%를 차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GM과 포드는 세액 공제 종료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EV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할 방침입니다. 포드는 자사 금융 계열사를 통해 연말까지 경쟁력 있는 리스 요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HOV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30일 자정을 마지막으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HOV 차선을 이용하려면 최소 3인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이비리그 소속 8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어 프로그램이 없었던 다트머스대가 올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을 개설합니다. 다트머스 대학은 아시아 사회문화 언어학과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며 강의는 황은하 교수가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교수는 이번 학기는 한국어 초급 과정으로 한국어 학습과 함께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은 내년에 한국어 강좌를 중급 및 고급 과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한국연세대학교 등과 협력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연수 프로그램 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는 어제 보고서에서 사기 광고주 63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비로 총 4,9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가짜 경기부양 수표, 정부 지출 카드, 의료비 지급 등을 홍보하는 딥페이크 광고를 플랫폼 사용자 수만 명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광고 중 하나는 트럼프가 무료 $5,000 수표를 드립니다는 광고로 20개 이상의 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표적으로 무료 수표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월 연방거래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에게 $10,000 이상을 잃는 노년층의 피해 신고가 2020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주가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수표를 받은 납세자들은 내년도 세금 보고 시 반드시 환급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환급은 뉴욕주 소득세는 면세되지만 연방소득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자들은 소득에 따라 12에서 22%의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의 $20억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 발송으로 연방정부가 어부지리로 막대한 세수익을 올리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 발송으로 뉴욕시 350만 가구 포함 주 전역 약 82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8시에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는 법률 상담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KCS 한인봉사센터, 뉴욕 한인회와 함께하며 이번엔 크리스 김 변호사, 정용일 변호사, 허서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5일 오후 2시까지 상담 접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협회는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동포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참여 변호사들이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